물리학원 3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투 현상이 뭐냐면 반투막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반투막은 용매는 통과시키는데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그러한 막입니다. 그래서 용액과 용매, 순수한 용매를 분리했을 때 순수한 용매가 농도가 더 높은 용액 쪽으로 이동하려는 이러한 현상이 3투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용매가 용액으로 계속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이 두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용액 쪽에 파이만큼의 압력을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이 파이만큼의 압력을 3투 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파이만큼의 압력을 가해주지 않는다면 두 수기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용매에서 용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용매가. 그래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 파이라는 걸 주는 거고, 이를 막기 위해서 용액에 파이만큼의 압력을 더해줘야 돼서 이 파이가 3투압이란다 라고 써놔봤습니다. 이 파이라는 만큼의 압력을 넣어주게 되면 용매에서 용액으로 가려는 경향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평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계면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이 두 용매와 용액은. 그래서 순수 용매의 화학적 포텐셜과 용액의 화학적 포텐셜은 같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순수 용매에 가해주는 압력은 P이고 용액에 가해주는 압력은 파이 플러스 P일 거예요. 그래서 평형에서 식을 세워보면 이 순수 용매일 때 화학적 포텐셜과 용액일 때 화학적 포텐셜이 같아야 합니다. 먼저 용액일 때의 화학적 포텐셜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아이디얼 솔루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 다른 건 P 플러스 파이, 이 압력에 대한 항이 추가된 거겠죠. 왜냐면 용매와 용액의 압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P 플러스 파이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수정을 거쳐서 3투 압에 대한 식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장 16부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요. 몰 깁스 에너지 PF 상태일 때 몰 깁스 에너지는 PI일 때 몰 깁스 에너지 더하기 이 적분항이다 라는 걸 3장 16부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학적 포텐셜도 사실 깁스 에너지니까 순수한 상태 A의 화학적 포텐셜 P 더하기 파이, 이게 그러면은 PF가 되겠죠. 그다음에 순수한 상태 A의 화학적 포텐셜 P, 이게 P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분항도 P에서 P 플러스 파이까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항은 이 항과 같으므로 식을 다시 전개해 본다면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이 같아야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VM은 순수 용매 A의 몰 부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적분의 압력 부분, 이 P와 P 플러스 파이, 그래서 이 파이가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해서 적분의 압력 변화 부분이 작아서 몰 부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VM을 바깥으로 뺄 수 있게 되고 뒤에 있는 것만 계산하게 된다면 VM 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식을 마이너스 RT ln XA는 VM 파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 우리가 얻으려는 건 파이에 대한 식입니다. 근데 왜 파이가 바로 들어있죠? 간단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 XA는 ln 1-XB임은 다 알 거예요. 몰 분율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하면 이를 마이너스 XB로 작성할 수 있겠죠. 식이 그래서 좀 더 깔끔해집니다. RTXB는 VM 파이로. 근데 용액이 묽은 경우 원래 XB는 이렇게 작성하죠.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 그래야 몰 분율이 나오니까. 용액이 묽은 경우 이 NB 항을 매우 적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의 몰수에 비해 B의 몰수가 매우 작은 거예요. 묽은 용액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몰 분율이 아니라 몰수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몰 부피인데 A의 몰수가 있으니까 V파이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몰농도는 뭐예요? 몰수를 부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몰농도로 쓸 수 있을 거고, 파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파이는 V분의 NB RT가 되고 V분의 NB는 몰농도이므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파이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식은 반트호프 이퀴에이션이라고 해서 반트호프 식이라고 부르는데, 묽은 용액의 삼투압 공식입니다. 언제? 묽은 용액이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그래서 이 식 잘 알아두시고, 근데 이 항상 아이디얼 솔루션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분자가 용해할 때는 용액이 아이디얼한 성질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보다 좀 더 실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비리얼 전개식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식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제2의 몰농도에 RT를 곱한 식이었죠. PV는 NRT와 사실 약간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외우기도 쉬우실 것 같고, 그런데 이를 비리얼 전개식으로 좀 더 아이디얼 성질 뿐만 아니라 아이디얼하지 않은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항이 추가된 이러한 식의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와 C는 여기서 3to BDR 개수라고 하고, 여기 1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아이디얼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부터 용액의 비이상성도 나타내는 식까지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